오늘은 금융업종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종 상승 가능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경기 민감 업종이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과 관련돼서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7.5% 8월 들어 상승을 했는데요. 전 세계 49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MSCI 월드 지수 상으로 볼 때는 대략 2.2% 상승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92주 신고가를 경신한 국가는 5개 국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남아공, 대만, 덴마크, 중국 등 이와 같은 5개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8월 달 이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한 중반전까지 왔는데 8월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은 에너지 업종이 30.1%, 소재 업종이 23.1%, 경기 소비자 업종이 20% 상승하는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그 상승을 주도했던 성장주의 대표적인 IT 섹터의 상승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 경기 민감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글로벌 증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묘한 주도업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자, 7월 달부터 이미 세계 지수상으로 본다면 경기 소비재 업종이 8.1%, 소재 업종이 7.8% 정도 상승을 했고요. 8월 들어서는 산업재해가 7%, 에너지 업종이 6.4% 등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또는 우리나라 증시가 경기 민감 업종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글로벌 중앙은행 전체로 볼 때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 하나 하고요.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두 가지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월 달에 급속히 증가했던 글로벌 유동성은 이후 점차 좀 축소되고 있는데, 특히 연준을 본다면 6월 들어서는 달러가 15억 달러 정도 회수를 했고요. 7월에 들어와서는 1330억 달러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본다면 미국의 어떤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또 하나는 추가적인 물가 하락 위험,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경기가 위축되는 걸 의미를 하죠. 경기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동안 달러를 풀었는데, 물가 하락 위험이 좀 더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가가 반등한 것 등이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유동성이 감소한 것과 더불어서 경기는 좀 회복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제조업 7월 달에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50.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발생 이전인 올해 1월에 50.4%에 거의 다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전체 25개 국가 중에서 21개 국가가 PMI 지표가 2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15개국 지표는 경기 확장 국면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연중 최고치, PMI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자면은 그동안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경기 부진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이런 장기화 국면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과, 또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에 비해서는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 않나 싶죠. 결국에 있어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향후 유럽 증시가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도표 중에 왼쪽 도표입니다.
이렇게 엷은 검정색 선이 있잖아. 이 엷은 검정색 선은 뭐냐면은, 주당, 연준이 자산을 어느 정도 매입했느냐, 뭐 요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자산을 매입했다는 것은 자산을 매입한 만큼 달러를 풀었다는 거거든요. 자, 코로나 사태가 극심했던 3월 달에는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로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급속한 속도로 달러를 풀었다는 거죠. 이후에 자산 매입 규모가 점점 줄어들다가 7월 달에는 자산 매입 규모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뭐냐면은 풀렸던 달러를 회수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럼 왜 달러를 이렇게 많이 풀었다가 달러를 이렇게 회수했느냐? 그것은 옆에 있는 굵은 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굵은 선은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즉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급속도로 유축될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당연히 이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었는데, 이 이후에 풀린 달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작년 수준에 지금 근접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 인플레이션 상으로만 본다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어느 정도 도달한 거죠. 그렇다면은 잘못하면은 너무 많이 풀린 달러가 인플레이션에 크나큰 동인으로 작용을 해서 경제가 또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즉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풀려있는 달러가 회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PMI 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옅은 선은 이거는 1월달 PMI 지수고요. 그 다음에 검은 선은 이번 7월달 PMI 지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 기준선입니다.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고, 50 아래이면은 경기가 여전히 수축 국면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월에 비해서는 아직은 1월 달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확산 국면으로 재진입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옆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월 달 PMI 지수보다 더 높게, 즉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고 있다는 부분, 즉 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걸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견인을 했던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중에 한 축이 훼손되고 있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그동안 밑에 도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금을 위주로 해서 이러한 안전자산가에 투자됨으로써 상승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결국에 있어서는 결국 지수의 또 한 단계 레벨업보다는 지수의 성격이 좀 바뀔 가능성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까 우리가 보셨죠.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중에서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인 금융업종도 경기 민감주와 관련이 있고, 유동성이 회수된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죠. 즉 은행이나 이런 금융업종의 마진이 축소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인데, 이제 현재 금리의 그 바닥권 진입과 관련돼서 금리 상승이 가시권에 좀 들어온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금융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8월 들어 우측 도표를 한번 본다면 8월 들어와서 금융권의 그 상대 수익률을 본다면 선진국 북미의 그 금융주의 금융 섹터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인 걸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금융 섹터가 8월 달에 들어와서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레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경기 상승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위주에 본다면 유럽 증시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경기 민감주와 금리 상승과 겹치는 금융섹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뻔뻔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